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엄호하며 한동훈 대표에게 항의했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중에 야당 인사에 대해 억지 수사하고 흠집내는 건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라며 강력 항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강력 대응해달라라고 직접 지시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분석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당 내에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때의 대응 그리고 결국에 이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 뭐 노무현 대통령 여기 국민 스포츠다라고 했고 검찰발로 나오는 모든 기사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같이 비판 대회에 동참하기도 했고 이제 고립시켰죠. 근데 이제 물론 과정에서 그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을 탈탈 털어서 뭔가 비슷한 것만 나오면 비위, 비리, 범죄 뭐 이렇게 뭐 몰아서 결국에 파렴치한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거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자기 변명을 했지만 결국 그때 문제 제기를 정확하지 못한 것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비극적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수사 국민의힘에서 왜 수사를 막느냐고 그러는데 언제 막았습니까? 고발된 지 벌써 4년이 넘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도 2년 4개월입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대대적 수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게 이 사건의 실제 뇌물죄와 관련된 얘기들인가요? 다? 뭐 5천만 원 준 거는 임기 끝나고 2022년 7월이었고요. 부동산 뭐 중개해가지고 양평 집을 뭐 임대 사업했다는 거 이게 이 사건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이거를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본데 이런 내용들 자꾸 흘러나와서 결국에 뭐 뭔가 문제가 있고 왜 돈을 그렇게 거래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정상적인 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 망신주기를 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그렇게 검찰의 수사만 따라가는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할 필요성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에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뭐 강력한 내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절대 검찰에 출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도 여야 간의 논쟁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정권의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절대 검찰에 출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도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전주현 의원님, 뭐 검찰 출두해라 마라, 뭐 이 논란도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사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문다혜 씨 관련한 압수수색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거다.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또 뭐 기소하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수사라는 것이 하나하나 다 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은 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그 서모 씨가 본인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이스타 항공에 좀 취업을 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또 이상직 그 이스타 항공의 그 창업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지금 취임한 거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사가 보훈의 그런 성격인 것이냐, 좀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조국 전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랄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수사는 저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뭉칫돈이 지금 김정숙 여사를 통해서 5천만 원이 문다혜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국가인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한 것은 그럼 검찰이 눈을 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비리나 부정한 흐름이 수상한 이러한 금전 거래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저는 공정한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공정한 그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기소를 할까 아니면은 또 어떠한 형식의 뭐 소환 수사를 할까 이런 게서 너무 앞서가서 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오히려 보호를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에는 이것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성역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구속해서 그 시절에 다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내로남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민주당이야말로 어떤 성역으로 성역화해달라 이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도 수사의 흐름을 수사의 추이를 보고 차분하게 저는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뭐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자, 각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